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애TV 구독자 우동마니아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하셔서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돈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 길러져서 제가 중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선생님들한테도 얘 되게 애늙은이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보다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할머니에게 보고 듣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할머니께 들은 가장 기이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할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8살 무렵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네 집은 방 3개, 작은 창고방이 하나 있는 기와집이었는데 마당은 흙마당이었지만 담장을 벗어나면 돌과 자갈이 깔린 비포장도로가 나왔대요. 그러다 어느 하루는 할머니가 엄마를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그 길 위에서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건 바로 고작 할머니 또래 정도로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어떤 할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그 동네에 살던 아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아이였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한테 우와, 저 아이 힘이 완전 장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누구? 하면서 되묻더랍니다. 당시 어렸던 할머니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은 할머니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 아이가 참 힘이 세구나 하는 기억을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답니다. 집에서 걸어서 1분 남짓 떨어진 이웃에 살던 또래 남자아이가 자다가 죽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숨을 거뒀다며 아주 난리가 났었답니다. 딱히 어디가 아픈 아이도 아니었고 전날 밤까지만 해도 밥만 잘 먹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집 부모들이 아주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남한은 되게 귀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 아이가 동네에서 친하게 어울리던 그런 친구들 중 하나였다 보니까 아직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의 시간이 흘렀대요. 당시 할머니네 집은 거실 정면 마루 방향으로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문이 나 있었고 거실 뒤편으로는 문이 하나만 달린 쪽문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뒤편의 쪽문을 열면 집 뒤쪽으로 높은 언덕배기에 있는 텃밭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마루 쪽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한참 자다 말고 살짝 눈이 떠졌는데 그 뒤편 쪽문 너머 텃밭 쪽으로 누군가 걷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 이웃집 아이더래요. 그런데 걷고 있는 그 아이 등 뒤로 누군가를 업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웬 할머니를 업고 있더래요. 게다가 그 아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분명히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 아이가 우리 집 텃밭을 서성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딱 일어났더니 감쪽같이 눈앞에서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잠결에 헛것을 본 건가 생각을 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잠에 들었고, 그때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주변이 아주 어두웠는데 얼마 전 죽은 그 아이가 할머니 앞에 나타나서 오늘 밤 절대로 자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자면 안 돼?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이 한마디만 남기고 스르륵 사라졌대요. 그런데 보통 좀 나이가 들어야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 어린 나이에 꿈꾼 걸로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밤은 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찾아왔고 잠자리에 누운 채로 하룻밤 깨어있어 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초등학생쯤밖에 안 된 할머니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었고 그 꿈속에서 다시 그 죽은 아이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한 20걸음 이상 떨어진 곳에 그 아이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뭔가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등 뒤에는 사납게 생긴 한 할머니를 업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빤히 자기를 바라보던 그 엎혀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현, 얼른 잡아. 그러자 넋이 나간 표정의 그 아이가 뭔가에 조종당하듯 미친 듯 할머니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그 순간 잠에서 깼는데 진짜 눈물이 찔끔 다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네 집 문이 나무로 된 창호지 문이라서 달빛에 바깥 그림자가 살짝 비쳤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큼지막한 어두운 그림자가 그 마루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문 밖의 그림자만 관찰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동틀 무렵까지 뜬 눈으로 있었더니 그제서야 그림자가 집에서 멀어지더랍니다. 밖이 밝아져 왔기 때문에 그나마 겁이 줄어든 할머니는 슬쩍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는데 꿈속에 그 할머니를 업은 아이가 자갈길을 따라 옆마을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서 사라졌답니다. 그날 뒤로는 그 죽은 아이도 또 엎혀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 지나가고 한 가을 겨울이 찾아왔을 무렵쯤에 아버지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네 옆마을에서 멀쩡했던 아이들이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갔는데 두세 달 만에 4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옆마을은 4명의 아이들이 죽는 걸로 딱 끝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얄미가 그때 계속 잤으면 나도 죽어서 그 이상한 할멈을 업고 다른 아이들을 찾아다녔겠지. 아직도 어디선가 그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엎혀 돌아다니고 있진 않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